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나타난 군인들의 무력,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령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이 군인들, 장군들이 나와서 군은 국민의 군대이다. 그래서 그 정권에 동원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아주 이 한국 군인들이 완전히 썩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토로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이 비상계엄령을 똑바르게 실천도 하지 못했으면서 그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고 국민의 군대로서 정권에 이용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과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 군대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어떠한 그 말 속에 깔아놓고 있는데, 지금 그 발언이 도리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불편한 이유를 약 한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국민의 군대라는 그 말 속에서 대통령과 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군인들이, 장성들이 생각해봤나, 이걸 먼저 묻고 싶은 거예요. 군과 대통령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알고 국민의 군대라는 말을 시불거리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데, 군인이 국민의 군대라는 거, 국민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국민이 뭡니까? 국민의 군대라는 그 국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번째는 국민의 군대라는 그 말 속에 정치적인 중립이다, 혹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로, 첫째로 대통령과 군의 관계가 헌법에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국민이라는 게 뭐냐. 3번째, 군인은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가. 이 3가지를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서로 연관된 상태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한다 할까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알다시피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저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군의 어떠한 의무라 할까 권리로서 계급적 어떠한 조직 체계에서 절대 복종해야 될 최고 지휘관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떠한 정파에 속해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탈당을 해가 있다. 그건 탈당해 있지 않아요. 물론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정무직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어떠한 이념이나 정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명령에 움직이게 되면은 엄밀한 의미로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과 군의 정치적 중립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공무원과 군인은 그 어떠한 책무가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노니까 그냥 정치적인 중립적인 민원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작전을 한다든가 이렇지만, 그 작전을 실천할 적에는 이미 정치적 의도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왜?
대통령이 어느 정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국민의 군대니 이런 말을 하는가. 북두 시민혁명군이 되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저 정치적 중립,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이상에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절대 복종과 정치적 중립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든 정치적인 편을 들어야 되고 편향적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군의 책무상, 쉽게 말하면은 비상계엄령에 개입하는 그 순간에 이미 정치적 중립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막아야 될 입장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 국가가 비상사태라는 의미로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비상사태라는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군인이란 놈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의 군대로서 대통령의 비상사태에 대해서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군인들이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헌법 위반이에요. 군 통수권자에 대해 절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그걸 올바르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비상사태를 해소시킬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야당이나 대통령의 반대 진영인 그 세력들은 뻔한 거 아닙니까?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군까지 개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비상사태가 옳았니 옳지 않니로 이 사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할 입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국민의 군대라는 입장에서 거대 야당이 있고 현재처럼 국민들의 지지가 의회 독재로서 국민들이 야당을 비토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때 나라가 지금 두 정파가 싸우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의회 독재 세력하고. 그랬을 때 군이 어느 편을 들면 그거는 정치적인 중립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적인 중립이 아니에요. 그러니 군이라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헌법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책상 머리에서는 정치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중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의 설명이 조금 어려운가 모르지만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이룰 수 없다. 왜? 그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 정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군 통수권자 최고 지도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정치적 중립은 날아간다. 이게 북두 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해 놓은 거예요. 헌법에 뭐를 했느냐?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상대권으로서 통치행위로 정해놓은 거예요. 주관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는 군은 절대적으로 이 비상사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무언가 그 비상사태 혹은 비상계엄령에 복종하지 않은 군인들은 비상사태, 즉 내란이나 전쟁 상태로 규정을 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비상사태에서 군의 정치적인 중립 혹은 국민의 군대를 외치면서 대통령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평가하면서 거부했다. 이거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상대권으로서 비상계엄령은
비상대권으로서 통치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무조건 절대 복종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의 주장에 반박을 하려면 이론적인 정치 중립을 말하지 말고 그 재판에서의 판례처럼 이 군인들이 계엄령으로 동원이 될 때 어떤 경우에 동원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례나 혹은 학술적인 연구처럼 학자들은 책상머리에서 머릿속으로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만 그 장성들은 실무적으로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례로 정리를 해놓으라 이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이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사법부는 법과 제도에 따른 양심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양심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거고, 군대는 국민의 군대로서 대통령 말을 안 따르고, 그러면 그 국민이 뭐예요? 그 벌써 각각의 국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한 국민은 똑같은 발음이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 국민이 있고 대통령의 국민이 있고 사법부의 국민이 있는 이런 개판이 돼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군대도 국민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요즘 국민의 군대라고 말하는 장군에게 물어보겠어요. 국민이 뭐예요? 이 지금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나 쓰는 국민이라는 말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 혼란이 일어나는데, 좀 단순 무식해야 될 군인들이 대갈배기를 돌리면서 국민의 군대라는 이런 말에 북두시민혁명군이 서두에 말했지만 불쾌하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국민이에요. 더구나 국민의힘당 대표를 했다는 놈은 국민이 먼저다. 그 국민이 뭐예요? 도대체가 국민이 뭡니까? 국회에서 말하는 국민아 국민의 뜻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뜻하고 군대가 말하는 국민의 뜻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왜 국민은 하나인데 왜 다 다른 국민이 있나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각자 자기 직분의 헌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되지. 왜 헌법대로 안 하고 헌법에도 없는 국민의 뜻을 내세우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하는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헌법적인 규정으로서의 국민은 투표하는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의 등가성이라는 게 똑같은 한 표라는 입장에 봤을 때 가장 국민의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순서상으로 본다 하면은 국민의 뜻이라고 할 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게 국민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로 했는데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그 투표자의 과반, 뭐 그러면은 국민의 한 40% 정도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표가 가장 많은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 국민의 군대예요. 왜 대통령의 말을 안 듣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표의 등가성의 입장에서 헌법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최고의 지지를 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헌법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한 40% 받고
그 국회의원은 지역적으로 하니까 득표수가 조금 올라가니까 그 한 국회의원들 3분의 2 정도가 되면은 대통령의 국민들의 표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의 3분의 2로서 해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표의 등가성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정해놨듯이 군 통수권자도 대통령인 겁니다. 왜? 국민들에게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국회의원들 표를 다 합치는 거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받은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대강 이 수치를 놓고 보면은 물론 그것도 조금 밸런스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국민의 군대가 누굽니까? 대통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국민의 가장 우선적인 대표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 그런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건방진 군인들이고 머리 나쁜 군인이고 논리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발언을 흉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따라야 된다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에 대해서 그 말을 따르는 순간에 정치적인 중립은 날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이 어디에 있나? 이쪽에 강이 있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강이 양쪽이니까. 이쪽을 가느냐, 저쪽을 가느냐 하니까 저쪽이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편이 돼서 이쪽은 놔두고 저쪽으로 가면 정치적인 중립인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예요. 그 위에 군이 출동할 적에는 그런 민원 말고 경찰은 모르지만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절대 무력인 국가의 물리적인 폭력인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줄기차게 주장하는 그 하나의 주제입니다. 만약 군이 국민의 군대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북두시민혁명군이 약 한 10여 년 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시절에는 빠따를 쳤어요. 그 빠따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아. 이 군대가 당나라 군대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폭행을 하고 빠따를 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군 장성들이 각 급의 사령관들이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그런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 대통령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당나라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군 최고 참모 총장인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국민의 군대로서 저 새끼 저거 대통령이 말이야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우리를 동원하네 안 가. 이러면 이게 당나라 군대 아닙니까? 지가 뭐를 안 갖고 대통령 말을 안 듣고 그래요. 이게 바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을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야당의 군대 모욕과 그런 군대 모욕에 대해서 무능하게 대처하는 군인들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왜 군인을 모욕하느냐고 군인답게 감옥에 가더라도 군의 명예를 지켜야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어요.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한국군이 장성부터 군기가 빠져가지고 당나라 군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군이 판단하면은 군이 총을 들고 있잖아요. 그 경호실을 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대통령을 사살하든지 체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그 행위에 대해서 내란 행위냐 명령 불복종이냐 이런 그런 감사라 할까 그런 조사는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군의 본질을 군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이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군은 국가의 마지막 무력이라는 겁니다. 결국 군이 움직인다는 것은 머리를 쓰라는 게 아니고 힘 대 힘의 대결로서 제압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라는 겁니다. 말을 안 들을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가라 이거예요. 지금 군인이 국민의 군대라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적인 용어를 시불거리면서 군의 본래의 의무인 국가의 어떤 마지막 물리, 마지막 폭력, 마지막 힘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없이 정치질을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군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대통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말로는 정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비상계엄령으로서 일어난 국가 혼란은 전적으로 군의 책임이 있습니다. 군이 무기력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무기력하냐? 첫째, 군은 군 통수권자이고 국민들에게 가장 투표해서 표를 많이 받은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표가 국회의원 전체가 받은 표보다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1위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이든 북침이든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은. 거기 바로 국가의 마지막 물리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맘대로 움직이면은 국가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조직폭력배가 대통령을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거는 군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군이 정치적인 중립으로서 그 조직폭력배가 집무실을 쳐들어갔는데도 그게 야당이 항의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개탄할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그걸 실천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 절차대로 국회의원들이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따를 뿐이에요. 거기에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군을 동원했다.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이겁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은 지금 학교가 개판 난기 그거 아닙니까? 학부모가 판단하고 학생이 판단하니까 이 사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정교조에 의해서 이 사회가 혼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치학 원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공산 반란 도둑대들은 이 사회가 제도적으로 팍팍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혼란해야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사회를 혼란시켜 놓고 이렇게 사회를
혼란시킨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물러나게 만들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라 하는 게 그 반란군들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반란군들의 말을 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군대다, 정치적 중립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비겁함과 기회주의적이고 권력 속성을, 정치적인 중립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은 놈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있어가지고 그는 이런 절차를 정당하게 했는가를 감사를 받든지 혹은 재판을 받아야 할 거다. 국토시민혁명군은 이뤄내다 왜 비상계엄령이 실패했는가? 그 군 통수권자로서 물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해산을 하는데 누군가 방해를 했는가? 그 말을 안 들었는가? 이런 과정을 감사하든지 재판을 넘겨야 된다. 그 세 번째, 이런 과정에서 위법이나 정당성을 위반했는가? 이런 점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군이 뭔데 지가 정치적 중립이었더니 국민의 군대니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한국을 아직 정치 후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행위를 한 번도 성공시켜 본 적이 없어요. 총칼에 의해 휘둘리고 그 어떤 강제에 무릎을 꿇으면서 굴복해 왔습니다. 북한 마찬가지예요. 북한 80년을 저래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큰 정치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가? 이것은 그 군이 훌륭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이 군이 국가의 물리력으로서 최후의 보루로서 정치권에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엘리트들이 인내해야 될 수준이 어디고 개입해야 될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이런 지휘관이 있었다 하면 우리나라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미군이 안보 동맹으로서 군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있었다는 것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군이 무능해졌느냐? 미군 철수를 하면서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견제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군이 지금 무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끝으로 우리 군에 대해서 한마디를 경고를 하자면은 6.25 당시에 전쟁사에 있어가지고 패배를 한 전쟁사는 한국군 단독 작전일 때였어요. 월남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최고 지휘관들이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유명한 그 가평, 그 헨리 전투에서 최고 지휘관이 나중에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 사형을 당해야 될 놈. 그 가평 헨리 전투에서 밀리자 그 최고 지휘관이 헬기를 타고 도망을 가면서 내가 안전지대에 가서 지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간다고 했어요. 막 적군이 몰려오는데 그 죽는 기 뻔하니까 그 바로 밑에 두 번째 지휘관이 그 최고 지휘관을 보좌해야 된다고 또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요. 세 번째 놈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중대장, 소대장 밑에 있는 놈도 싹 다 도망가고 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들이 몰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월남전의 중요한 패전이 바로 지휘관들이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고 이 병력들을 헬리콥터에 실어가지고
적진지 가장 중심부에 50명씩 100명씩 낙하시키놓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 다 죽는 거야. 아무 엄호를 할 수 없는 그 광활한 평야의 적진 앞에 숨을 데도 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군인들의 행동에서 이 병사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규정했습니다. 이 비상사태에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명령 불복종에 준하여 전부 다 처단해야 됩니다. 국민의 군대에 국민의 이름으로서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통령 명령에 불복종한 놈은 다 처단해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제하라면 해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인들이 정치적인 중립이니 국민의 군대니를 외치면서 비겁하게 도망간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나라 군대가 되고 군기가 문란해집니다. 대통령이 군 동원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립적이지 않다 하면서 그 기밀을 누설하고 대통령 반대파에 그 협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출발해야 될 헬기에 핀을 하나 빼놓는다, 이런 간첩질을 하는 놈에 대해서 그냥 놔둬야 됩니까? 오늘은 이번 비상사태에서 드러난 군의 어불성설, 그리고 어떤 기강의 문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되면 군 지휘관들을 몇몇을 사형시켜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일벌백계의 무서운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의드렸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